비행체가 일단 무게에도 불구하고 동력만 충분하다면 그 무게를 앞으로 끌어가거나 움직일 수 있는 동력만 충분하다면 공기라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스케이트 하듯이 움직여지게 되는데요. 속도가 빨라질수록 공기에게 밑에 이렇게 뚫고 나가기 때문에 공기가 밖으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밀려나기 때문에 공기막을 형성해서 밑에 있던 공기와 더불어서 이렇게 딱 눌린 공기에 어떤 마찰이 생기게 되죠. 이런 마찰이 생기게 되면 압축이 생기게 돼요. 그로 인해서 이 비행체가 더 빨리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효과가 생기게 되고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공기를 밀어냄으로 인해서 그간을 약간 진공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비행체의 사선으로 연료 분사 방식이 연료를 태워서 가는 방식이든 사선으로 비행체의 무게를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또는 프로펠러 방식인 가변으로도 돼요. 이렇게 뒤로 갔다가 옆으로 살짝 해서 비행체를 이렇게 밀어내 줘야 된다. 무게를 들어야 돼. 그러면 이게 스케이트 하듯이 움직인다. 굉장히 빨리 움직인다. 그다음에 초공동 오래처럼 여기서 아예 그냥 자연 공기만이 아니라 압축 공기를 앞에 전면에 이렇게 나가고자 하는 또는 사방에 있다가 어떤 길이별로 틀리게 해서 이렇게 공기를 내보내는 이런 기술 구조로 초공동 원회처럼 마찰 없이 속도가 빠르게 움직여진다는 거죠. 공기를 뚫고 나가는 데 있어서 공기를 뚫고 나가는 데서 어떤 저항이 존재하면 마음대로 뜻대로 안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일종의 방해를 받는다 그러네. 공기의 마찰로 인해서. 그래 그만큼 약간 속도가 감소되는 거죠. 그러면 공기의 마찰을 없애버리면 이렇게 어떤 압축 공기를 내뿜어 가지고 그 안을 미리 나 대신해서 얘가 공기가 가가지고 공기를 물리쳐 주는 거예요. 물리쳐 갖고 공기가 상대적으로 없는 진공 공간처럼 비슷한 효과를 내게 돼요. 그 안에서는 이 비행체가 자유자재로 몸을 움직이게 되겠죠.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선 분사로는 비행체 무게를 들어 올려주는 효과가 있다. 일단 사선 분사를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해가지고 무거운 비행체라도 땅을 태우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기체를 들어 올려주는 수직 이착륙에 사용하시다. 그러면 이건 헬리콥터 뭐든 프로펠러도 사선 분사로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수직 이착륙에 도움이 될 수 있긴. 그리고 저 수직 이착륙 할 때는 헬리콥터 같은 게 위에서 돌고 밑에서 이렇게. 그래서 헬리콥터 하시면 무거운 비행기는 힘들죠. 무거운 비행체는 프로펠러 방식으로 이걸로만 했다가는 근데 많이 달든가 숫자를 많이 달든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밑에서 프로펠러를 돌려주면 무게를 들여주는 효과가 위에서 들어주려는 것보다 같이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무게를 쉽게 들어 올려진다. 특히 사선으로 이렇게 분사를 했을 때 사선으로 프로펠러를 돌리게 되면 가운데로 양력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직 이착륙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는 수직 이착륙에 있어서 우리가 가스레인지 우리 집안에 보면 강중약 있잖아요. 약한 불로 내뿜을 때 연탄구멍 방식으로 열을 열을 불꽃이든 분사를 해주면 땅을 태우든 말든 상관없는 구조. 그 동시에 압축 공기를 내뿜어 가지고 비행체 무게로. 근데 너무 큰 비행체는 압축 공기로도 힘들죠. 그래서 작은 비행체 같은 압축 공기도 공기부양정이 있으니까 그런 공기부양정 같은 경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것도 도움이 되는 거죠. 또는 그것을 회전 방식으로 압축 공기를 내뿜어주면 좀 더 수직 이착륙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드론 같은 경우에도 좀 무게를 많이 들고 다닐 때 압축 공기를 내뿜을 수 있을까요? 또는 밑에다가 불꽃을 분사하는 이렇게 프로펠러로 돌린다 할지라도 밑에다가 프로펠러를 하나 둬가지고 분사를 해서 수직이 착륙하는 경우를 제가 만들 수 있다 그러죠. 사적 보행 넣어보시다 그러면 밑에다가 프로펠러 펜 하나 줘서 전기 힘 플러스 공기 힘으로 이렇게 무게를 들어오자면 속도를 빨리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서 바람 이렇게 프로펠러 편을 들어주면 공기가 다른 공기를 밀어내는 현상이 초공동어뢰처럼 움직인다는 거죠.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공기가 공기를 밀어내는 현상으로 인해서 나는 그 위를 스키처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스키 타듯이 마찰 없이. 그래서 로봇계 드론 같은 경우에도 이 밑에다가 프로펠러 펜을 추가로 달아주면 보다 무거운 짐을 올릴 수 있어요. 비행체로 얘기를 하자면 승객 인원을 좀 더 많이 태우거나 화물을 좀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구조가 되죠. 네, 그래서 어떤 거는 배 같은 데도 이렇게 프로펠러 펜을 밑에다 달아주는 구조, 이것을 만드시면 세계적으로 자동차도 그렇고요.
아니면 자전거 같은 데도 이렇게 밑에다가 프로펠러 팬을 달아주면 좋은데 발이 다치죠. 그래서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 이렇게 발이 다치지 않는, 불편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 안에서만 회전이 일어나게끔 통 안에 가둬가지고 프로펠러 팬을 돌리거나, 밑에다가 자전거가 이렇게 두 바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밑에다가 바퀴를 이렇게 두 개짜리 조그만 하나를 같이 무게를 갖다가 지탱해 주는 효과로 인해서 이것도 속도가 빨라지고 사람이 자전거 타기 편합니다. 이런 자전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오토바이도 그렇죠. 오토바이에다가 두 바퀴 사이에 바퀴를 하나 이렇게 두는 이런 게 보다 신형 구조죠. 오토바이가 잘 넘어지지 않게 되고, 접었다 폈다 할 수도 있고, 자전거도 그렇고 접었다 폈다 하는 거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운데에다 바퀴를 두는 경우 오토바이에다가 양쪽으로 두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하면 바퀴도 오토바이도 잘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도 이 같은 걸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비행체 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가운데에다 프로펠러를 밑에다 달아서 인위적으로 무게를 증가시켜서 공기를 밀어내는 현상을 인해서 스키 타듯이 마찰 없이 속도를 빨리 하게 하는, 보다 많은 어떤 그 무게를 들어 올려주거나, 뭐 승객 인호, 뭐 화물, 뭐 이런 것이 되겠죠. 이렇게 만들거나, 배도 밑에다가 프로펠러 팬 인위적으로 달아서, 많이 달면 더 좋겠죠.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밑에다가 연탄 구멍 불처럼 여기서 숫자를 밑에 이렇게 약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뿜어 가지고 압축 공기를 각지 내뿜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냥 압축 공기 안 내뿜는 거. 압축 공기 내뿜으면 공기가 충분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데워질까? 데워지면 그 압축 공기는 뜨거운 공기 됩니까? 차가운 공기? 뜨거운 공기가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뜨거운 공기로 이렇게 위로 띄올려지는 그런 기술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행체에서 쓰는 어떤 앞에다가도 뜨거운 공기를 하시면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와 부딪혀가지고 이게 좀 파열음이 파열음이 생길 것 같긴 한데, 공기를 뚫고 나가는 힘이 세집니다. 그리고 약간 그러더만 소리에 있어서 좀 전투기다 그러면 소리 같은 것에 대해서 좀 민감하다 그러면 그냥 차가운 공기를 내뿜어서 충돌 없이 가는 이런 기술 구조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기술을 쓰셔서 제품을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선풍기 프로펠러 팬에 홈을 이렇게 파주면은 돌리면서 공기가 이렇게 마찰을 하면서 차가워진다, 이런 이런 것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환풍기도 그렇고 이제 뭐 이렇게 팬을 돌려갖고 시원하게 하는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모터에 이렇게 작은 프로펠러 팬이 여러 개 달려 있어서 여러 개를 돌리는 경우 파워만 세면 되겠죠.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파워가 센 모터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발전기에다 일정 구간을 어떤 제가 이게 콘센트의 부품이라 그러죠. 이게 이렇게 넓다 그래서 두꺼운 건 아니다. 두꺼워야지 전기가 많이 축적된다는 제 기술을 따라서 이거를 두텁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는 이제 MLCC 기술에도 사용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절연 구조를 같이 이제 수십 장을 겹쳐놓으면 이게 배터리가 됩니다. 절연 구조를 같이 이 배터리를 수백 개, 수천 개 연결해서 각각 전선을 연결하고 온오프 구조를 갖추면 몇 개의 전기에서 배터리에서 전기를 쓸 수 있는 이게 슈퍼 카패시터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있는 자동차 연료전지에서 이쪽에다 축적을 해가지고 달릴 때 동력을 모터에다 제공해 주면 되게 편하겠죠. 그럼 모터 직전에다가도 이렇게 이런 정류자가 있잖아요. 정류자가 있는데, 정류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철심에다가 이렇게 코를 감아놨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모터가 다운되는 원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모터가 다운되는 원인은 왜냐하면 서로 전기 전도도가 틀리기 때문에, 전기가 약한 상태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나지만은 스파크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가 많이 쓰거나 이게 좀 과전압이 일어나는 불규칙한 경우가 있다면, 그때 이게 전기 전도가 틀려서 이게 스파크 현상이라는, 모터가 다운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양극재 연료전지에서도 서로 다른 금속의 전기 전도도가 틀려서 거기서도 동일하게 어떤 과전압이 일어나거나 불규칙한 전압이 생기게 될 때, 그때 스파크 현상으로 화재가 나는 원인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개선시켜서 합금으로 거기 양극재에 있는 물질을
금속을 합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배치하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양극재를 개선시키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단 실리콘 웨이퍼에 있어서 텅스텐 부분 거기 이제 열이 많이 축적되죠. 그래서 그거를 텅스텐 구리 합금으로 적절한 비율로 만드셔서 하시면 또 열이 축적되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텅스텐 구리 합금뿐만 아니라 구리 코일 자체에다가 유리 석영 코팅,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한다. 그러면 이게 열을 실리콘 웨이퍼에다가도 역시 이것을 같이 넣고요. 유리 기판과 플라스틱 기판에도 만듭니다. 유리 기판과 플라스틱 기판에도 제가 접합 구조로 가서 수평 터널을 타자. 수직 터널뿐만 아니라 수평 터널 그 안에다가 절연 물질을 넣어주거나 코팅 구조를 가져주자. 그러면 다른 어떤 기판에 열이 전달되지가 않죠. 거기 전기선과 통신선을 넣는 겁니다. 접합 구조를 가져줄 때 오목한 나노 구조 홈을 파서 접하면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펠리클 접합이라든지 뭐 어떤 자동차 타이어, 그다음에 이렇게 산업종 자동차 이렇게 타이밍 벨트 모든 산업 벨트에 이게 접합 구조로 들어가고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접합 구조, 플라스틱 창 접합 구조, 기타 유리창 접합 구조, 그다음에 금속 접합 구조, 고무 접합 구조 이런 데도 접합 구조에 들어갑니다. 일반 천 접합 구조 이런 데도 인조 가죽 피혁 접합 구조 이런 데도 들어갑니다. 이 접합 구조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펠리클에도 들어가고 카본 소재 접합 이것도 들어가고요. 들어간 데가 많을 겁니다. 반도체와 기판을 접합하는 그런 데도 역시 동일해. 나노 크기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오목한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여기다가 금속 다이오드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기술을 많이 언급하기 위해서 하도 제 기술 버터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다 한쪽은 두텁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한쪽은 평판이다 그러면 여기서 두터운 쪽으로 열이 이렇게 전기 또는 열, 냉기가 흐르는 이런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랬죠. 펠티어 소자에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PN 반도체에서 PN 반도체를 그러면 이거 금속 다이오드로 만들. 그럼 한쪽에다가 전기를 언오프 시키면 이게 이제 자체가 트랜지스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다가 전기를 축적시킬 수 있으므로 카패시터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다 한쪽으로 전기를 흐르게 만들어 이것을 연속적으로 이런 모양을 이런 하나는 두텁고 하나는 평판이 이 구조를 연속적으로 배치해주면 그쪽으로 전기 줄다리기 현상이래. 그쪽으로 한쪽으로 전기가 흐르게 된다. 한 개만 아니라 여러 개 배치하면 더 좋겠죠. 크고 작은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우들두틀하게 만들어주거나 바 형식으로 뭐가 됐든 두텁게 만들어주나.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반도체 PM 반도체를 이걸로 대체할 하나의 반도체 안에서 이런 현상을 전기 다이오드 현상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램 같은데 카패시터 있고 이렇게 반도체 카패시터 있는 부분에 금속을 약간 두텁게 하면 전하량이 많이 축적된다는 기술을 따라 현재 있는 디램을 계산시켜서 두텁게 만들어서 카패시터를 만들어주면 그거를 4군데 구역이나 8군데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두텁게 만들어 전하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리프레시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지금 삼성이나 SK나 마이크론이나 도시